질문부터 받읍시다. 질문. 오. (653이) 질문이 나왔다는 건 점점 정상화로 기대해도 됩니까? 아니, 너가 센 질문을 지금 진짜 미적하면서 뭐 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K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거 그래프 그렸을 거고요. 맞죠? 그리고 K가 얼마부터 얼마일 때는 3개, 얼마일 땐 2개, 얼마일 땐 하나 요렇게 체크하셨고요. 얼마일 때 체크하나요? 그 FK가 K의 값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달라지죠. 네. 그걸 체크해야죠.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다음. 앞에 밀린 건 안 돼 있지? 그럼 내일 와야겠네. 그러면 안 와도 되려나 싶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뭔 소리야? 가족과 무슨 함수? 기함수는 무슨 차항만 있어요? 홀수차밖에 없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나조건. 절대값을 씌워서는 일을 했더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이랑 만나는 것도 2개, 마이랑 만나는 것도 2개. 아니면 접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절대값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개여서 일부러 2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그 값이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구나. 끝. 다음. 670이요? 에? 670이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 670이요? 이게 670번? 이게 정석? 670이요? 아씨 670이요? 야 이 새끼야. 야, 써있는 교재만 다르고 똑같은 거잖아 이 새끼야. 다음 1번 방법으로 푸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마 네가 못 푼 이유는 2번 방법으로 풀어서 그럴 거고 아마 숙제하는 내내 거의 대부분 2번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658번이요. 그래프 안 그렸지? 0과 n fx 그래프 있었어요. 그래? 0 2분의 3n 여기 y값 n 여기가 n이란 얘기지? 2분의 3에는 여기가 해를 찾기가 쉽잖아요 지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는 0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식에 n을 대입하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됐니? n 값이 정해지면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냥 구하시면 되니까. 다음. 없나요? 구준아 없어? 규현아 없니? 네. 승현아 없니? 승현아? 없니? 고치셔야 돼요. 오늘은 좀 시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항상 오답 고치는 걸 위주로 먼저 시간을 드리는데 특강 때는 바빠서 못 드린 건데. 선생님 그 665번도 제가 아까 질문했던 저 K값 구해서 육. K 그 1부터 10까지 개수를 네.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세한 적분은 배우지 않을 건데 적분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자세한 적분은 안 배운다가 뭔 말이냐면 그냥 적분의 말이 뭔 뜻인지만 배우고 끝입니다. 적분은 다음 시간이니까. fx가 다음과 같이 f'x로, 그러니까 도함수라고 하죠. 지금과 같은 과정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은 잘게 나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눠서 뭘 할 거냐? 궁금한 건 얘네들의 변화가 궁금하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분은 반대입니다. 적자가 무슨 적자일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적자가 무슨 적자일 것 같니? 저게 쌓을 적자거든요. 쌓을 적. 쌓다라는 뜻이에요. 쌓다. 윤주야, 교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교회 수련회 가면 무조건 하는 거. 아, 교회 수련회는 이건 꼭 한다. 자동차 게임을 하죠. 맞죠? 교회 수련회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근데 뭐 왜 의아해해요? 가봤습니까? 안 가봤고. 가봤어요? 그럼 두 명은 알겠네요. 자동차 게임을 무조건 합니다. 너네 둘만 입 다물면 돼요. 자동차 게임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럼 뭘 밟죠? 엑셀을 밟습니다. 다들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하십니까? 엑셀레이터 무슨 뜻이죠?
가속화하다. 이거 엑셀을 밟는다의 그 엑셀 친구는요. 가속해주는 겁니다. 가속. 가. 더할 가짜고요. 속. 속도할 때 그 속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엑셀을 밟으면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속도를 쌓아주면요. 가속도를 쌓아주면 속도가 바뀝니다. 까지 어려운 거 없죠? 속도가 바뀌면 최종적으로 뭐가 바뀌냐? 내가 속도가 바뀌면 내가 속도라는 게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위치가 바뀝니다. 내가 속도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속도가 1이야. 여기서 이제 앞을 1이라고 할게. 내가 속도가 1이야. 그럼 1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통합과학에서 말하는 등속 운동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속도가 1이야. 변하는 게 없어. 하지만 속도가 있으니까 내 위치는 계속 바뀌고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1의 속도로 가다가 가속을 밟았어. 그럼 점점 빠르게 가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쌓이면서 속도가 바뀌고 속도가 바뀌니까 위치도 바뀌고. 근데 가속도가 위치를 바꾼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쫙 가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죠. 가속도가 바꿀 수 있는 건 속도까지만. 오케이? 속도가 바꿀 수 있는 건 위치만. 요 개념이 적분입니다.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벡터와 스칼라 처음 들어본다. 없죠? 차이는 방향. 벡터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속도라고 함은 벡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가 차가 있어. 차 계기판 이거 본 적 없는 사람 있니?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속도예요, 속력이에요 물어보면요. 여기에는 방향이 안 써있죠. 후진해도 이거 올라가거든요. 전진해도 이거 올라가거든요. 후진하면 이거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가 나타내는 건 속도가 아닙니다. 얘가 나타내주는 건 속력입니다. 힘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속도 가속도의 미분. 근데 주의할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뭐냐?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의해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속도가 나온다고요. 근데 원래 미분은 뭐였지? 변화율. 그것도 순간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었거든요.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건 위치에 뭐가 속도랑 같다는 거야?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랑 같다는 거거든요. 내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속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속도가 빨랐나 보다. 위치가 많이 뒤로 갔는데? 음의 수치로 속도가 많이 빨랐나 보다. 위치가 안 바뀌었는데? 속도가 0이었나 보다.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다가 아니고요. 위치의 변화율로 속도를 유추할 수 있다예요. 다시 물어볼게.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나와야지. 근데 그걸로 뭘 유추할 수 있다고요? 속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위치 미분하면 속도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 변화율인데 그걸로 속도를 찾아요.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적분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물어볼게.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속도를 적분한다고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해주면 위치의 변화율을 알 수 있고 그걸로 속도를 추론할 수 있더라. 여기가 속도가 속도에 대한 내용의 전부고요. 마지막 부피와 넓이와 길이의 관계입니다. 점이 있어요. 점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선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됩니다. 면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부피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점에는 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걸 무한히 많이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길이에는 넓이란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여기 내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잖아. 여기서 이 선분을 하나를 빼. 딱 하나만. 넓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왜요? 이 선에는 넓이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 선분을 내가 20억 개 빼도 이거 넓이 안 바뀌는 거 맞나? 그럼 좀 이상하지 근데. 그렇게 많이 빼면은 이게 멀쩡한 상태면 안 되는 거잖아. 20억 개나 뺐는데.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0에 가까운 수라는 개념이에요. 0에 가까워. 근데 0은 아니야. 조금 있기는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뭐라고 할 거야 그걸? 0이라고 하자 이거였잖아. 극한의 정의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0이에요. 하지만 0에 가까운 무언가 있는 상태. 여기서 20억 개를 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20억은 되게 큰 숫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이런 선이 몇 개 있어? 무한 개 있어요. 무한과 20억은 비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선이 쌓이니까 뭐가 생겨요? 면적, 넓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넓이는 부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부피가 없는데 이걸 쌓으면 부피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 기둥 구하는 공식도 뭐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요 가로가 요 세로만큼 쌓여있다 이거예요. 2가 3개 있으면 얼마야? 6이죠. 2, 3, 6 이렇게 가잖아요. 가로가 요만큼 쌓여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하자. 원래 처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완전 어릴 때 다음과 같은 1짜리를 단위라고 하자. 단위. 얘네들의 넓이의 단위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배울 때 1짜리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시작했던 거죠. 단위. 점을 쌓으니 선이 됐고요. 선을 쌓으니 면이 됐고요. 면을 쌓으니 부피가 됐습니다. 쌓는다. 가 무슨 개념? 이게 적분. 방금 얘기해서 알 텐데 부피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부피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넓이가 아니고요.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뭘 유추할 수 있겠다? 넓이를 유추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의 변화율. 그걸로 길이를 유추할 수 있겠다. 역시나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5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적분 파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오답이 나오는데 오답이 나오는 이유도 몰라요. 쌤, 넓이 적분하면 부피 아니에요? 아니죠. 넓이를 적분하면 그냥 넓이가 쌓인 거지. 그게 왜 부피예요? 부피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됐니? 끝입니다.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위로 던진 돌멩이가 있어. 이걸 위로 던졌어. 그러면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으니까 가다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똑바로 위로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려줘야 돼. 난 지금 똑바로 안 던졌어.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우리가 물리 관점에서 보면 공기의 저항도 있고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에 받아지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림이지만 그런 건 물리에서 생각합시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우리 공기 저항 없고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는 식을 따른대요. 내가 지금 지상 몇 미터 높이에서 던졌어? 30m 높이에서 던졌어. 자, t가 0초야? 그럼 내가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아직 던지기 직전 상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땐 몇 미터여야 돼? 당연히 30m여야 돼. 그러니까 0 대입해보니까 어때? 딱 30인 거 보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던졌어. 2초 뒤, 3초 뒤 속도를 구하시오. 속도를 구하시오. 얘가 높이식을 줬는데 높이는 즉 이 돌의 위치를 알려준 거죠.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위치의 변화율을 토대로 속도를 유추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2초 뒤에는 플러스 5고요. 3초 뒤에는 마이너스 5거든요. 속도가 플러스 5라는 건 돌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여기가 한 2초쯤 되려나? 3초의 음수라는 건 내려가고 있다. 여기까지 해야겠니? 다음,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가 얼마란 뜻이에요? 높이가 0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근데 여기가 30m 지점이잖아. 그럼 여기 지점을 물어볼 건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 혹시? 아니죠. 그랬으면 내가 여기가 얼마라고 돼야 돼? 0이라고 됐어야죠. 여긴 30이고 여긴 0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지금 왜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너네들이 해석하다가 갑자기 헷갈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0초부터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0일 때가 30이었다면 땅에 떨어질 때는 0이어야 되는 거죠. 됐니? 땅에 떨어질 때 얘 높이가 0일 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됐니? 우리 암묵적으로 시간에 음수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아무 말도 없지만 시간은 0 이상부터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6초일 때 속도를 구하시오. 6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근데 미터, 미터 퍼 세크.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달리 단위를 안 쓰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다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여기죠. 높이가 가장 위에 있는 상태. 가장 위에 있다. 그걸 보고 무슨 값? 최대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줘야죠.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 있던 단원 개념. 2차 함수는 특히나 중학교 3학년 애들 개념. 여러분들 중3 문제 이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속도만 안 물어봅니다. 우리 그러면 미분 개념으로 접근해보자. 이때는 속도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올라가다가 아주 잠깐 멈춰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최대일 때니까 그냥 멈춰있는 상태. 그렇죠. 아주 잠깐이에요.
그런 상태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자연스럽게는. 근데 엄청난 그 찰나의 순간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0.00001초가 있겠죠. 그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친구의 속도는 0입니다. 즉 물어보고 싶은 건 속도가 0일 때, 위치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위치 변화율이 0일 때, 그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2분의 5를 대입해라 라고 시키는 거죠. 다음 4번. 땅에서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말은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궁금한 건 뭐냐? 속력. 내가 100m를 가는데 5초가 걸렸어. 내 평균 속력은 얼마야? 20이죠. 근데 봐봐. 내가 100m를 5초 만에, 야 씨발 존나 빠른 건데? 100m를 5초 만에 뛰잖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개빠르게 뛸 수 있나? 사람은 다 똑같죠? 시작할 때 조금 느리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빨라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순간에는 조금 느리지만 이 순간엔 더 빠를 수 있겠죠? 뭐 반대일 수도 있어. 개빠르게 뛰었다가 지칠 수도 있겠지. 이건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지금 얘기하는 건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동했고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만 중요한 거죠. 그럼 난 얼만큼 이동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난 30m 이동한 건가? 그쵸. 올라갔다 내려왔죠. 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100m를 5초 만에 갔어.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돌아가는데 이번에 40m를 5초 만에 왔어. 그럼 100m를 왔다가 40m를 간 거잖아. 그치? 총 내가 움직인 거리는 140이라고 하겠죠. 몇 초 걸렸어? 10초 걸렸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올라갔다 내려간 것까지 카운트를 해주셔야 돼요. 나 답을 모르는데 3번 답 뭐야? 밑에 답지 보고 베껴줘. 답 얼마? 60? 61.25? 자, 최고 높이가 61.25야. 그러니까 31.25만큼 올라갔다가 61.25만큼 다시 떨어졌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얼마나 걸렸어? 2번에서 구해보니까 6초 걸렸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속도가 속도의 미분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활용 단원에 가깝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0초일 때 어디 있어? 0초일 때 어디 있어? 왼쪽에서 왼쪽. 아니. 야, 0초일 때 어디 있어, X가? 0에 있죠. 0인 점. 무슨 점? 원점에 있죠. 0초일 때 원점에 있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T에다가 뭐 1을 넣어보면 얘가 움직이는 게 있겠지. 얘가 예를 들어 앞으로 갔어, 뒤로 갔어, 앞으로 갔어, 요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얘 위치야. 그럼 그걸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내가 궁금한 건 시간에 따른 위치 관계야.
우리 보통 여기다가 X축 여기다가 Y축 쓰지. 지금은 시간이니까 여기가 무슨 축? T축. 여기까지 오케이? 위치가 궁금하니까 위치 무슨 축? X축.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럼 저 친구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해를 찾기가 좀 불편하네. 0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0과 10을 해로 갖는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근데 시간은 암묵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요런 식이 되는구나. 그럼 이 친구는 수직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야. 뒤로 어떻게 가냐면 뒤로 어떻게 가냐면 여기는 거의 변화가 미미하잖아, 그치? 천천히 뒤로 갔다가 갑자기 빨리 가. 그러다가 점점 천천히 가. 뒤로 가는 거야.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 서 10초가 됐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이제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선 어떻게 가는 거야? 올라갈 수는 없잖아.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앞뒤가 바뀌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앞뒤가 바뀐 거야? 11대를 기준으로 앞뒤가 바뀌는 거야. 얘가 10초까지는 뒤로 가. 10초. 제일 뒤에 있는 순간을 찍고 이제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점점 빠르게 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활용 파트에서 이걸 이해 안 하고 문제를 푸시면 나중에 다 틀립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시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 움직이는 방향. 방향이 존재하는 건 아까 무슨 개념이었지? 속도 개념이었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다.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가던 게 뒤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또는 뒤로 가던 게 앞으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최대 속력. 력은 뭐만 있다고? 크기만 있다고. 2부터 9까지거든. 2, 마이너스 16이고 99, 81 99, 81 9, 마이너스 9 요렇게 되거든. 속력은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어. 그러니까 2초일 때 속력을 뭐라고 해줘야 돼? 16이라고 해줘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는 앞뒤가 있는 거잖아. 9초일 때 속력을 뭐라고 해줘야 돼? 9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크기만 있게 되니까 얘한테는 무슨 수라는 게 없어? 음수라는 게 없지. 너네들 음수가 없는 건 뭐가 있었지? 절대값이라는 게 있었지. 그래서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친구한테 절대값을 씌워주면 속력이 돼. 왜? 음수가 없어서. 그래서 크기만 구할 거라서.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워주니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최대가 되는 지점은 5초일 때 최대가 되겠죠. 5를 대입해보니까 25로 가장 큰 값을 갖네요. 됐나요? 25 왔고.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라고 얘기했어. 1번, 2번은 계속 위치를 줬는데
이제 속도를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 문제는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를 섞어서 줄 거니까 니네가 신경 써서 읽어라고 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속도가 오른쪽 그래프랑 같대. 그러면 이 속도는 2초를 제외한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2초에서는 미분이 안 된대. 그래프 딱 2초 보니까 어때? 뾰족하죠. 저게 뾰족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좌미분계수는 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우미분계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음수야.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 이 속도의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개형을 물어봤거든요. 속도와 가속도, 속도를 뭐 해야 가속도를 유추할 수 있어? 미분해야 가속도를 유추할 수 있어. 근데 미분이라고 함은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래프에서는 뭘 나타내 줬어, 얘가? 그쵸, 기울기.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0초인 순간에서의 기울기 어때? 0.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수, 음수? 양수. 여기도 양수. 점점 가팔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완만해지기 시작을 하네. 오케이? 기울기가 0에서 출발을 했다가 가팔라진다는 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0으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런 그래프를 찾아줄 건데, 그지 같은 새끼 1, 2, 3번 다 그런 그래프네. 슬프다. 자, 그 다음 1초에 도착을 했어.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얼마야? 0이야. 몇 초까지? 2초까지. 그럼 2초까지 계속 0인 애들, 이씨, 다 그러네. 야, K를 넘냐 못 넘냐의 차이구나. 요건 마지막에 해석을 할게. 자, 그 다음 요 친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1, 2, 3번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변화율이 K를 넘냐 못 넘냐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질 거라 했잖아. 가장 커졌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뒤지기 애매해. 저렇게 애매한 거 내면 안 돼. 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애매하게는 안 나와. 너무 애매해. 내가 확대해서 그리면 요 선분이 지금 딱 K일 때거든. 저게 지금 기울기가 K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클 때라고 하면 요쯤이 제일 커 보이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나 저것도 접선이라고 했어. 삼중근을 갖는 접선이라고 이야기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K를 넘어 안 넘어? 지금 빨간색이 더 가파르죠? K가, 빨간색이, 접선이 K보다 더 크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하게 출제했어. 조금 이렇게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이 K라는 기울기보다 이미 여기서도 더 가파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사실 이게 저 순간에만 더 가파른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지금 너네가 접선이라고 인지를 잘 못하잖아. 지금 저 선분이 애매해서. 근데 사실 여기 그 전에도 이건 명확한 접선 맞지? 너네들이 이해하기 딱 쉬운 접선 맞지? 그러니까 얘도 이미 K를 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무슨 정리냐면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예요. 지금 0,0부터 1,k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K인 상황인데,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요 사이에 하나쯤은 있을 거다라는 게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면 얘보다 커지는 지점도 존재하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 안 됐니, 너? 저 흰색 그러면 K의 접선을 생각하면 빨간색을 그 K 흰색이 지금 접선이야? K의 접선. 흰색이 지금 접선이야? 흰색이 누구랑 접해? 안 하잖아. 근데 흰색이 왜 접선이야? 그냥 빨간색만 접선이요. 흰색은 평균 변화율. 저 흰색일 때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어? 네가 구해봐, 새끼야. 저게 1인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기울기 얼마야? 승현아, 기울기 얼마야? K잖아. 그러니까 그 빨간 선이 지금 흰 선보다 더 가파르면 K를 넘는다는 거야, 못 넘는다는 거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그래프는 3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됐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이제 되게 내신틱한 문제. 내신에서 그냥 한 번쯤 내는 문제. 항상 요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이 걷는 속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뒤에서 그림자가 날 비추고 있어. 그럼 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오케이? 그럼 그 그림자 머리끝도 있을 거고 그림자 길이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사람이 걷는 속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갔어. 그럼 그림자 길이는 늘어나 안 늘어나? 빛은 저기 있어. 길이가 늘어나 안 늘어나? 너네 혹시 가로등 없는 데 사니? 늘어나지. 알잖아. 그림자 있으면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림자가 늘어나는 거 알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림자 머리 끝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럼 내가 걷는 게 길이에만 영향을 미치니 머리 끝에만 영향을 미치니? 아니죠. 이거 둘 다 영향 미치죠. 니네 관점이 잘못된 거야.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게 내가 움직여서 그런 거야? 내가 움직여서 바뀐 건 빛과의 거리야. 빛이랑 거리가 멀기만 하면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늘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잘 들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 빛이 움직여. 그래도 그림자 길이는 늘어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머리 끝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죠.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서 머리 끝이 바뀔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 서론을 토대로 내 움직임, 이 영향을 주는 건 머리 끝이야? 아니면 그림자 길이야? 내가 가만히 있어. 빛이 움직여. 그럼 그림자 길이 안 바뀌어? 바뀌잖아. 내 속도가 영향을 주는 거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림자 길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 씨발, 답답하다. 이, 씨발, 무지성의 벌레 새끼들. 알았어. 그러면 말을 바꿔보자. 직접적 영향.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 길이도 바뀌고 머리끝도 바뀌어.
내가 움직인 걸로 직접 영향을 받는 건 누구야? 머리 끝이야, 길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돼? 이해됐어?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만큼 머리 끝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어떤 영향이야? 내가 움직여서 생긴 영향이 아니라 움직여서 빛이랑 멀어져서 그래, 그냥. 내 움직임이 영향을 주는 건 머리 끝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늘 안 한가했다고? 씨. 그래? 키가 180cm야. 그럼 몇 미터야? 그림자는 다음과 같이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대. 분속 88m. 88t. t는 분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L 대 1.8은 L 플러스 88t 대 4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1.8 L 더하기 10분의 18 10분의 18 5분의 9 5분의 5분의 9 98에 72 792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림자의 길이가 분당 72m씩 바뀌어요. 2번 그림자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림자 길이는 요거고요.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72m per 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니네 답에 72라고 써있니 혹시 근데? 72라고 안 써있니? 70이라고 써있어? 이게 분속이냐 초속이냐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그냥 푸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럼 머리 끝은 내가 지금 이거 그림자 길이라 그랬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머리 끝은 여기야. 여기. 머리 끝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나의 속도 영향을 받는다고. 내 속도와 그림자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요 위치면 내 속도와 그림자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머리 끝은 160t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요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단 처음 공의 반지름은 0으로 생각한다. 0cm짜리 공이 있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공이 없어. 없는데 이게 몇 초?
2mm씩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중심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균등하게 커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중심은 그대로 있고 균등하게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1대래. 그럼 몇 초나 지난 거야? 10cm면 몇 mm야? 100mm죠. 여기까지 오케이? 100mm니까 몇 초나 지난 거야? 50초 지난 거지. 50초가 지났을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아, 9의 건널비 공식 어떻게 되니? 구의 건널비 부피 두 개 중에 하나 난다. 내가 3분의 4 파이 세제곱이에요. 부피를 뭐 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여기서 설명한 거. 부피를 뭐 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미분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색종이를 쌓으면 부피가 된다고. 넓이를 쌓으면,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고.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이거 미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4 파이 r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외우자. 알겠니?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몇 초일 때야? 50초일 때. 반지름이 100mm일 때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100mm니까 여기다가 100을 대입했어. 그러면 4만 파이 요렇게 되지. 이해됐니? 내가 정확히 100을 대입했으니까 이건 무슨 값? 이건 함수값.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미분하면 얼마야? 숫자니까 당연히 0이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내가 뭘 대입을 했어. 함수값을 구했어. 그걸 미분하면 당연히 0이겠지. 근데 우리 도함수에 함수값이라는 게 있었어? 미분계수 구할 때 함수값이라는 걸 체크했어? 안 했지. 그런 건 없다 했지. 함수값은 지점 하나니까 두 개를 잡아서 변화를 체크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내가 대입하고 미분을 하면 될까? 안 되겠죠. 변화를 체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죠. 4 파이 0 플러스 2t 제곱. 3분의 4 파이 0 플러스 2t의 세제곱.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건널비, 이게 부피,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변화율 구하려면? 변화율 구하려면 이 식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죠. 미분 이퀄 변화율이니까. 이거 미분 한번 해보자. 2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8 파이 2t의 1제곱. 이러면 끝나는 거 맞니? 이러면 끝나는 거 맞니? 속미분 꼭 하셔야 됩니다. 쟤는 t가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전개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속미분을 자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속미분이 나오는 문제를 틀려야 돼. 그러면 얘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4 파이 2t의 몇 제곱? 2제곱. 속미분해서 2까지 됐니? 이런 식으로 속미분 들어가거든.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이 건널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피로 건널비를 유추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여기서 방금 뭐 했어? 이거 미분하면 얘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2t로 바뀌니까 어때? 이거 미분하면 얘 나와? 응? 이거 미분해서 얘 나왔는데 이게 얘야? 다르죠? 속미분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라면서요. 그거 아니에요. 건널비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나 분명히. 승현아, 너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한테 그걸 물어봤죠?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준이는 활용 괜찮니? 지금 수업 내용 어떠니? 괜찮니? 그래요? 규현이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활용 파트에서 해야 되는 이해를 안 하고 식을 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말해주는 애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런 상황이구나. 야, 우리가 살면서 열차에 제동을 걸고 그걸 지켜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열차를 잘 보지도 않는데 그냥 아, 저런 메커니즘이구나. 여러분들 지하철 도착하면 지하철이 오다가 스탑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진짜 관성의 법칙에 의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지하철은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속도 줄일 때면 그 옛날 기차들은 막 끼익 하는 소리 막 이런 거 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얘기. 열차가 제동을 걸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자. x를 24t 마이너스 0.4 t제곱. 움직인 거리니까 제동 걸고 0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 당연히 0미터죠. 걸자마자 움직인 게 뭐가 있어? 1초는 조금 이렇게 흘러갔겠죠. 아, 1초 때는 뭐 23.6 정도 갔구나. 2초 때는 아, 어느 정도 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가 멈췄다는 건 뭐가 0이 됐다는 거야? 움직인 거리가 0이 된 거야? 아니죠. 뭐가 0이 된 거예요? 속도가 0이 된 거죠. 그럼 움직인 거리로 속도를 찾기 위해 미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 친구가 0이 됐다는 건 t가 30이란 얘기고 30초 동안 얘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 거죠. 너무 나이스하게도 내가 제동을 걸었어. 빠르게 막 가다가 점점 천천히 가다가 이제 멈출 거거든. 계속 앞으로만 가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갑자기 뒤로 갔다 앞으로 갈 일이 있니?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곧 거리가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제에서도 거리라고 줬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그냥 30만 대입해주면 아, 얘가 얼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를 유추할 수 있겠죠. 너네가 살면서 열차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는 철도학과에 진학을 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고등학생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미적분 파트는 모든 식을 다 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3. 역시나 식을 다 줍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속도가 바뀐 거야. 따라서 이 친구를 미분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이 친구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축? 시간, t축. 무슨 축? 아니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위치였어? 무슨 축? 속도. 근데 위치로 풀어도 상관없어. 위치로도 이따 얘기할 거야. 지금은 요거 할 거니까.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해를 찾기 좀 어려워서 미분 3분의 5랑 1 3분의 5랑 1 3분의 5랑 1 여기까지 오케이? 난 여기가 궁금하다고. 해를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그린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를 찾아야 되네.
해를 찾읍시다. 얼마야? 1 돼? 되네.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겼구나, 그럼. 다음 1이랑 2가 또 있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1에서의 중근을 갖고 2에서 해를 갖는 상황. 그럼 위치가 바뀌는 건 몇 초야? 2초입니다. 2초. 여기까지 오케이? 2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를 뭐 해야 돼? 미분해서 가속도까지 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번엔 위치로 한번 보자. 0초에서 위치 얼마? 0. 0초에서 위치가 0이야. 됐니? 얘가 속도가 음수인 걸 보니까 여기서 감소해 증가해? 감소하다가 1초에서 0을 한번 찍어. 그리고 더 감소해서 2초에서 0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여기까지 오케이? 위치 입장에서 속도가 바뀌었다는 건 위치 입장에서 속도가 바뀌었다는 건 내가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갔다는 거? 뒤로 갔다는 거. 또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갔다는 거. 뒤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뒤로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 앞으로 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8, 9, 10, 11, 12, 13) 6개 남았다. 8-3번 아 큰일 났는데 목 나갔는데 아 오늘 아침부터 느낌 쎄하다 했는데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대. 위치 시각 F는 그 다음 G는 여기까지 오케이?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둘이 최고차항 계수가 1, 2 차이라서 조금 더 폭을 좀 더 좁게 그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 이게 좀 더 한참 밑으로 내려가. 최소값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봐봐. F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여기는 앞으로 가고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4초 기준으로 G는 뒤로 가고 있어. 그러다 앞으로 가. 여기까지 오케이?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1초에서 4초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너네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창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동시에 출발해서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와, 씨,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마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아본 적 있지? 그런 적도 없다고? 공간지각 능력이 개 떨어진다고? 야,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네 입장에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 거잖아. 내 입장에선 네가 내 뒤로 가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네가 지금 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잖아. F랑 G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둘이 동시에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그냥 F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G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건데 이 속도가 속도 문제 중에 그런 애들도 있어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얘네들의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뜻. 이게 속도라는 뜻.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얘 때문에 방금 그 서론을 낀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속도의 차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쟤를 연립해서 속도를 구할 거잖아. 에? 만난 점을 구할 거잖아. t로 약분을 해주면 t가 4초일 때거든? t가 4초일 때 얘네가 만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식을 보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시작부터 이걸 빼고 풀면 어때? 이렇게 풀면 얘랑 다를까? 결과가? 안 다르겠지?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fx에서 ft에서 gt를 빼준 거거든? 이래도 결과 똑같지? 그럼 gt는 영향을 안 주네? ft-gt만 할 거니까? 이게 내가 그 말 한 거예요. 너넨 가만히 있어. 원래 너네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씨발 산만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혼자 움직일게. 니네 것까지. 그래도 똑같은 결과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가 속도가 같아지거나 위치가 같아지거나 할 때는 둘이 동시에 움직이면 불편해요. 한 새끼를 가만히 냅둬. 그러고 한 명이 몰빵해서 움직이면 되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근데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내 입장에선 너네들이 뒤로 가는 거로 보인다 했죠. 그래서 저렇게 차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 사차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어. 여기랑 같아지는 데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니? 이게 평균값 정리야. 오케이? 네, 이렇게 풀자니 좀 불편하고요. 그냥 PQ의 속도가 같다 미분해서 구하자. 다음을 만족하는 때가 3번 있어야 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해 찾기가 몹시 쉽네. 0이랑 3 두 번 요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m 값의 범위는 3, 0, 1, 1,18이어서 m 값의 범위는 0부터 18까지입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됐니? 4 저 왼쪽 그래프를 10만큼 올렸어요. 10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를 1회로 바꿨습니다. 1회. 딱 한 번만 있어요. 아, 아니다. 대답하기 좋게. 2회로 바꿨습니다. 같아지는 때가 2회 있기 위한. 그럼 m 값이 얼마일 때? 끝. 끝. 자, 여기 보이시죠? t가 0보다 크다. m 값이 0일 때는 하나, 둘, 3에서 한 번, 0에서 한 번 생기죠. 이거 답 안 됩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 너네 음수에서 해 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속도에 음수는 없습니다. 아니, 시간에 음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윤주야, 내가 10번 넘게 쳐다봤고 내가 한 3, 4번 정도 화를 낸 것 같거든요. 입만 안 열었지? 대답. 윤주야, 대답은 항상 얘기하지만 예의예요, 예의. 너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오케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t초 뒤에 움직인 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 f와 g로 주어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20이랑 G20이 같대. 이게 지금 움직인 거리라는 식이거든? 그럼 저건 뭔 소리야? 둘이 움직인 거리가 같으면 어떻게 돼? 위치가 같다.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근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럼 얘네가 똑같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죠. 누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누가 더 역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10초부터 30초까지는 누가 빠르대? G가 더 빠르대. 여기까지 오케이? A가 B가 있어. 어딘진 모르겠지만 0초에선 똑같고 20초에선 똑같아야 돼. 근데 10초부터는 얘가 더 빨라. 근데 만약 여기도 얘가 더 빠르면 A가 20초에서 같아질 수 있을까? 없겠지. 얘가 존나 빨리 갔다가 얘가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서 스퍼트를 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역전한 거예요. 정확히 20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1번. B가 항상 A 앞에 있다. 틀렸습니다. 10초에서 20초까지는
B가 계속 뒤에 있습니다. 그래야 20초에서 딱 만나서 역전하는 거예요. 2번 A가 항상 B의 앞에 있다. 맞습니다. 3번 B가 A를 한번 추월한다. 30초까지구나. 미안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20초부터는 B가 역전합니다. 다음 3번 B가 A를 한번 추월한다. 20초에 한번 추월합니다. 다음 4번 A는 B를 이제 추월하지 못합니다. 5번 A가 B를 말 안 됩니다. A는 추월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다음 미안. 다음 A가 조금 빠르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갑니다. G는 여기서 출발해서 좀 천천히 갔다가 요 시점부로 스퍼트를 내기 시작해서 만나고 역전합니다. 요런 그래프 형태를 띱니다. 쌤 무조건 2차 함수 무리함수처럼 생겼나요? 아니 그냥 얘네들 위치 대강 표현한 겁니다. PQ가 동시에 출발해서 P는 양의 방향으로 Q는 Y축 양의 방향. PQ와 Y는 EX의 교점을 R이라고 할 때 OR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목 아파서 그냥 쓰기만 했어.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별로 할 말도 없고요. 마지막 반지름의 길이가 10자리인 원이 있어요. 몇 초 1의 비율로 증가할 때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10에서부터 1mm씩 증가해 0.1 T 파이 R제곱. 미분하고 T에다가 10만 넣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거 미분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파이 냅두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해라. 거듭제곱. 오케이? 됐니? 까지. 풉시다. 오늘 배웠던 거 먼저 하세요.